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78강은 능지처참과 오마분시형, 잔인한 형벌인데요. 상황으로서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오마분시형, 분시형, 5마리 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림으로써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장면이고, 되게 우리나라에서 오마분시형하고 능지처참하고 이제 혼동을 하는데요. 여기는 능지처참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을 한 점 한 점 떼어내서 천번까지 떼어내서 죽이는 너무나 잔인한 형벌입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상황과 5대 형벌 알아보고 박피, 요참과 고형, 거열과 능지, 액수와 평자 다 형의 그 이름입니다. 빈형, 할매, 곤형과 거할, 소세, 식인, 해형. 식인은 사람의 말하자면 시체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상황과 5대 형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태자가 법률을 위반하자 공작원의 코를 베고 공손가의 얼굴을 지지는 형을 내렸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5가지 형에 대해서 알아봤죠. 묵형, 의형, 오령, 구형, 대병. 이 밖에도 20세기 초 청조 때까지 있었던 혹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피인데요. 이건 가죽을 벗기는 형벌입니다. 먼저 등 뒤를 절반으로 가른 후에 피부와 근육을 분리시키는 건데, 벗긴 가죽은 양면고, 양쪽에 있는 그 장구 같은 북이죠. 이걸 관청에 걸어 놓았는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죽은 사람의 가죽을 벗겼지만, 나중에는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겼다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동일인물로 보는데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목을 베어 죽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참과 고요형, 요참형은 허리를 자르는 형이죠. 지난 시간에 포청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형을 받으면 장기가 대부분 상반신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방요유라는 사람은 요참형으로 허리가 끊어진 후에도 팔로 기어서 자기 피로 저주하는 내용의 글자를 12자나 쓴 후에 숨이 끊어졌다. 그런 처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효유인데요. 명나라 초기 학자인데 영락제가 자기의 즉위조서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자 냉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락제가 네 구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자 구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한데도 역적과 손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영락제는 방효의 입을 귀 밑에까지 찢었는데 두 귀를 잘랐는데 이때도 방효는 부릅뜬 눈으로 영락제를 쏘아봤다고 그래요. 방효의 눈앞에서 일가 친척 한 사람씩 참사를 해서 계속 밤새 계속 이걸 했는데 구족을 모두 참살한 후에 나중에는 이제 방효의 제자, 선후배, 친구, 문화생 등 친분 관계가 있던 사람들 이걸 십족이라고 따로 불렀다고 그래요. 목을 다 뱄다고 합니다. 이때 참수된 자가 모두 873명이고 유배된 사람의 숫자는 셀 수가 없는데 이걸 갖다 줄연 십족, 십족을 주살한다 이런 용어로 남아 있습니다. 방효인은 이 모든 장면들을 두 눈으로 지켜본 뒤에 맨 마지막으로 처형이 됐는데요. 아내 정씨도 남편의 처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절개를 지키다가 참수를 당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망고의 충신, 그래서 조선의 사육신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형은 머리, 팔, 다리와 귀를 자르고 눈알을 파내는 형인데 보통은 죽은 시체에 다시 가하는 형이었지만 산 사람에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 그, 어, 한번 알아본 적 있죠. 한 고조 유방의 부인이 여후가 고조의 총애를 받던 이제 연적 척부인을 잡아서 이런 형을 내린 후에 돼지우리에 던져 넣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열과 능지, 거열과 능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거열은 머리와 팔, 다리를 밧줄로 묶은 후에 이걸 5마리의 필로, 5마리의 그 말에, 5필의 말에 매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해서 육신을 찢어 죽이는 형벌인데, 다른 말로는 거열, 환열, 오분시, 오마분시 이렇게도 부릅니다. 진나라 상황,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처형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능지는 사람의 살을 포를 뜨듯이 떠내서 죽이는 형벌인데, 두 사람이 집행을 해요. 그래서 다리부터 시작해서 1000번을 뜰 때까지 수영자를 죽이면 안 되고, 만약에 수영자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형 집행자도 처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혈을 해가면서 죽지 않게 형을 집행하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이 집행인이 잘라낸 살점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는 인육을 먹으면은 약이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청나라 말기, 이게 능지처참 당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액수와 팽자, 액수는 목을 졸라 죽이는 형인데, 목을 조르는 방법이 독특해요. 양쪽 끝에 막대기가 달려있는 줄을 여기 죄인의 목에 걸고 막대기를 양쪽에서 돌리면은 이렇게 목이 졸라오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돌려대면 이제 줄이 꼬여서 목이 졸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팽자라고도 하고, 팽형은 솥에 넣어서 이제 삶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기름에 튀겨 죽이는 유탕과는 구별이 되는데요. 이 형벌을 육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미움받은 유생들이 이 형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죄인의 살점을 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나라 유방의 모사 여기기가 이 형벌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옥도에 나오는 장면. 여기기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 참모였는데, 제나라 왕 정광을 설득해서 아군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장군 한신, 과하지옥, 가령의 사회를 기어갔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인데, 이대로 가면 장군의 공이 빼앗길 것이요라고 하는 이 괴철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제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제나라는 군대는 이제 붕괴되고 말았죠. 이때 이제 제나라 왕 정광이 여기가 술을 마시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널 튀겨 죽이겠다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신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걸 알아챈 여기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말하는 여기기가 정광에게 우리가 화해하자 해놓고 이제 한신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배신감에서 평형을 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는 명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가마솥에 죄인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사회적 일종의 사형이었는데, 오늘날에 이제 해정교에 이런 그 상징적인 솥이 있었다고 그래요. 경복궁에서 광화문 앞에 지나서 동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은 반드시 건너야 하는 이 해정교에 지금도 이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빈형과 할면대, 빈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이하를 잘라낸다는 것보다는 무릎 연골을 제거한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나라의 손빈이 이 형을 받아서 원래 이름이 이제 이 빈자가 말하자 월형할 때 이렇게 빈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전뱅이가 된 손빈이 스스로 이름을 바꿨다고도 하고, 자기 스승인 귀곡자가 이 손빈이 이제 이런 형을 받게 될 거다 예언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활면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겁니다. 산채로 묻어버리는 건데요. 특히 전시에 전쟁할 때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 애용되던 방식인데, 나중에는 목만 내놓은 상태로 땅속에 묻은 후에 고문도 하고 모욕됐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위로 이제 말을 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곤형과 거할인데, 곤장형과는 다르고 작은 막대기를 입이나 항문으로 밀어 넣어서 죽이는 건데, 막대기가 다 들어가기도 전에 내장이 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김용이란 작가가 쓴 그 무협소설 협객행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주인공 석파천이 강호의 사건에 이제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할은 톱으로 잘라 죽이는 형인데요. 주로 머리를 잘라 죽이는데, 능지나 박피 등과 견주어서 결코 그 잔인성이 재지지 않는 형벌입니다. 소세는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는다는 뜻인데 빗으로 씻긴다는 뜻입니다. 수영제를 발가벗긴 후에 뜨거운 물을 몇 번 부었고 그 다음에 철로 만든 빗으로 쓸어서 피부를 벗겨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뼈가 드러날 때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형은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이 돼지 털을 벗기는 장면을 보고 착안했다고 합니다. 시기는 사람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암거래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이걸 이제 태아로 보신탕을 만드는 이 장면이 2020년에 홍콩의 한 잡지에 영화 보신탕이라 해서 폭로가 됐다고 그래요. 6, 7개월 되는 태아로 고아 만든 보신탕인데 딸이 많은 집에서 태아가 딸일 경우에 낙태한다거나 또 유산된 이 태아를 먹고 일부 변태적인 예술가들이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의 신체를 죽은 자의 복수를 위해서 말하자면 피해자 가족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부자들이 자기의 애첩을 통구이로 만들어 먹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식가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식인도 있지만은 맹수가 사람을 먹게 하는 인식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사고로 이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이고, 여기는 그 유명한 로마 시절의 콜로세움에서 기독 교도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그 잔인한 장면입니다. 해형이 뭐냐? 해형은 젓갈이란 뜻인데 사람의 살을 반란해서 젓갈을 담궈 버리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주로 반역자에게 행해졌는데 시체로 담은 젓갈을 가족이나 반란 가능한 세력에게 보내 본때기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한나라의 개국 공신 팽월 오른쪽 이 장군이 이런 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한 고조를 도와서 전한 왕조를 세우는데 그 공을 세운 개국공신인데 황후가 이 고조에게 위험하니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삼족과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월 장군의 시신은 젓갈로 담가져서 각 제후국들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위나라의 대부로 있다가 정쟁에 휘말려서 젓갈이 돼서 공자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공자는 그 해 단지를 안고 통곡하고 다시는 젓갈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중유라고 이름은 중유인데 자가 자로입니다. 게로라고도 하고 용맹스럽고 직선적인 소박한 인품의 이 중유는 공자가 중국 천하를 14년 동안 방랑할 때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로서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지 않고 위나라에 남았다고 그래요. 위나라에 어, 위나라 여기죠? 여기 위나라. 여기 있다 강씨였는데 왕실 계승 싸움에 휘말려서 괴연한테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수입니다. 목을 자르는 형벌인데요. 다른 형벌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런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으니까 은나라부터 한나라까지는 이 도끼를 사용했고 한나라 이후부터 청나라까지는 폭이 넓은 이 언월도를 사용했는데 무공을 익혔거나 목이 굵어서 단숨에 자르기 힘든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이렇게 톱질을 했다고 해요.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함과 5대 형벌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고 박피, 요참, 구호형, 거열, 거열과 능지처참은 다르다. 액수, 목졸라죠. 팽자, 빈형, 생매장, 곤형, 거할, 소세, 그리고 식인, 해형, 참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너무 잔인한 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참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